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CEO의 다이어리입니다. 이 책은 2025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우일북, 저자는 스티븐 바틀렛, 옮기니는 손백희님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썬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35개국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준 CEO 다이어리 한국어판입니다. 모두가 책을 사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수백만 독자, 35개국 출간 베스트셀러로 거듭난 1050만 구독자 채널의 메가 히트작. 기민하고 젊은 사업가 스티븐 바틀렛이 직접 만난 현시대 정상급 멘토, 성공 방정식 3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조던 피터슨, 미스터 비스트.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인사이트와 행동과학이 밝혀낸 삶의 공식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말만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 지금 바로 삶을 바꾸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실천법. 이 책에 담긴 33가지 성공 법칙은 과학적이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등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정제해서 전해줍니다. 사원부터 리더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법, 인간관계를 설계하는 법은 물론 목표 설정과 건강관리까지 현대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에도 분명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패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대한 전략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닌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나를 딛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께, 막연한 열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싶은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생과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33가지 성공 원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오늘 당신은 어떤 미래를 살았는가? 인생과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33가지의 성공 원칙. 유발 하라리, 조던 피터슨, 미스터 비스트.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인사이트와 행동과학이 밝혀낸 삶의 공식. 당신의 변화를 이끌 실용적인 법칙이자 지침서. 로버트 그린, 인간 본성의 법칙 저자.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의 필독서, 사이먼 시넥, 스타트 위드 아이 저자. 이 책에 담긴 지혜에 경외심마저 든다. 스콧 갤러웨이, 부의 공식 저자. 과학적 근거와 아하하는 통찰이 가득하다. 신수정, 이래격 저자, 임팩트 리더스 아카데미 대표. 들어가는 글. 나는 누구고 이건 무슨 책인가? 위대함을 만드는 내 기둥. 위대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4가지 분야에 완벽히 통달해야 한다. 나는 이걸 위대함이라는 지붕을 바치는 내 기둥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기둥, 자기 자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은 오직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성공의 높이는 얼마나 자기 통제를 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실패의 깊이는 자신을 얼마나 포기해버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기둥은
자아간이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제하며 돌보고 처신하며 자기를 존중하고 어떠한 자기 서사를 쌓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파악하게 된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장악하는 셈이다. 두 번째 기둥, 자기 서사. 우리의 길목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과학, 심리학, 역사에 따르면 어떤 그래프나 데이터나 정보도 정말 위대한 이야기보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야기는 리더가 장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리더의 인간미를 받쳐주는 미천 같은 것이다. 매혹적이며 영감을 주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두 번째 기둥에서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알아둬야 할 법칙들을 제시했다. 우리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파는 것을 사게 만들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를 클릭하며 행동을 같이 하고 우리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 기둥, 삶의 철학.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학자든 그 누구든 한 사람이 가진 철학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철학이나 신념을 알고 있다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위대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기준이 되는 삶과 일에 대한 철학. 그러한 철학이 위대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철학이란 한 사람의 신념, 가치, 원칙의 종합으로 행동의 길잡이가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근본적 신념 체계인 것이다. 네 번째 기둥, 조직의 삶. 회사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회사,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모두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조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조직 구성원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나는 좋은 파트너 없이 위대한 회사, 프로젝트, 조직을 만든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조력자 없이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 기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모아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지를 이야기한다. 사람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정말 위대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로 결속할 올바른 문화가 필요하다. 위대한 문화를 공유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협업하면 팀의 전체 역량은 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더한 단순 총합을 뛰어넘게 된다. 1+1로 3이 만들어질 때 위대함이 탄생하는 것이다. 일부 자기 자신. 법칙 1. 5버킷을 순서대로 채우라. 사람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5개의 버킷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어느 날 아침 내 친구 데이비드는 자기 집 앞 정원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는 한 남자가 땀에 흠뻑 젖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숨을 헐떡이며 데이비드가 앉아있는 곳으로 선선히 다가왔다. 그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는 숨을 고르며 데이비드에게 인사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하다가 혼자 미친 듯이 웃더니 자기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으며 원숭이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것이고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가정용 로봇을 만들 것이라는 등 별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몇 분을 떠들던 그는
이만 가겠다고 인사하고는 느적느적 길을 걸어 내려갔다. 땀 범벅이던 그 남자는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오픈 AI, 페이팔, 집투, 더볼링 컴퍼니를 만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였다. 이 남자의 정체를 모른다면 근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 또는 허언증 환자쯤으로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그 헛소리들이 갑자기 전부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 나머지 일론 머스크가 야심찬 계획을 세상에 공표하기라도 하며 사람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그에게 투자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를 위해 일하겠다고 집을 이사하거나 그가 만든 상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주문부터 할지도 모른다. 이유가 뭘까? 일론 머스크는 5개의 내공 버킷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만난 진정한 능력자들은 모두 5 버킷을 충분히 채운 상태였다. 5 버킷의 합은 곧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의 총합이다. 버킷들을 얼마나 잘 채웠는가가 꿈의 크기, 설득력, 달성 가능성을 결정한다. 꿈을 꾸는 당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5 버킷을 갖게 되기까지 최소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이 걸렸다. 버킷을 가득 채운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직장을 찾을 때, 다음 읽을 책을 고를 때, 꿈을 찾을 때, 자기 버킷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버킷은 다음과 같다. 5가지 버킷. 나는 무엇을 아는가? 지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역량. 나는 누구를 아는가? 인맥.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자원. 세상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판. 18살 때 사업을 시작하며 처음 일을 시작했다. 당시 나를 괴롭히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상당히 도의적인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회사를 잘 키워 부를 쌓는 것과 내가 태어난 아프리카로 돌아가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이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뉴욕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구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인 승려 라다나트 스와미가 개최한 행사에서였다. 구름처럼 모여든 수종자들 틈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구루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로 모두가 초집중하고 있었다. 그 완벽한 정적을 깨고 구루는 청중을 향해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손을 들고 질문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 생명을 구하는 쪽이 훨씬 고귀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자 그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듯 뚫어지게 바라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참 침묵하다 말문을 열었다. 빈 버킷으로는 물을 부을 수가 없겠지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나 자신의 버킷을 채우라는 데 집중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내 안의 버킷을 먼저 채워야 뜻을 펼쳐 세상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큰 회사를 여러 설립했고 세계적인 기업 다수와 일해보고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많은 책을 읽었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사들과 대화 시간이 700시간 정도 추적됐다. 그 결과 내 안의 양동이는 가득 찼다. 이제 나는 충분한 지식, 역량, 인맥, 자원, 명성을 갖춰 자선활동, 기부, 조직 설립, 미디어 회사 설립,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뜻대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도 가능해졌다.
5 분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채우면 다른 것도 잘 채워지며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차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한 뒤 일하는 삶을 시작하고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며 역량이 된다. 그렇게 지식과 역량을 겸비하게 되며 일을 할수록 남에게 가치를 전달하게 되고 인맥도 확장된다. 지식, 역량, 인맥을 확보하며 자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식, 역량, 좋은 인맥, 자원을 갖추며 평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5 버킷과 상호 연관성을 따져보며 첫 번째 버킷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이 최고인 투자임을 분명하다. 지식이 차오르며 역량이 차오르고 차오른 것들이 옆에 있는 버킷으로 계속 흘러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당장 돈을 얻더라도 지식과 역량을 많이 쌓을 수 없는 일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의식이다. 자의식은 대체로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흐려지게 한다. 우리의 자의식은 첫 번째와 2번째 버킷을 건너뛰게 만드는 위험한 힘을 갖고 있다. 성공에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쌓기도 전에 높은 보수나 직책, 지위, 명성이 따르는 자리를 찾아가도록 이끈다.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약간 토대 위에 커리어를 쌓는 것과 같다. 당장의 만족을 미루고 인내심을 발휘해 처음 2 버킷에 투자하지 않는 근시안전 결정을 하며 언젠가는 미천이 바닥난다. 그런 예를 많이 보았다. 어느 날 리처드라는 21살 된 유능한 직원이 할 말이 있다며 내 방으로 찾아왔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신생 마케팅 대행사의 대표직을 제안받아 퇴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엄청난 연봉에 주식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자란 변두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지금 회사가 있는 영국 맨체스터를 떠나 뉴욕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고 했다. 솔직히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제대로 된 회사가 관리자 경험도 없는 직원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겠는가. 그래도 그의 말을 들어주고 행운을 빌어줬다.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채용 제안은 진짜였고 한 달 후 그는 그 회사의 대표로 임명돼 뉴욕으로 떠났다. 빠르게 성장하는 마케팅 스타트업에서 20명 이상의 팀을 이끄는 C레벨, 즉 최고 경영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도 유망했던 그 회사는 리처드가 합류한 지 18개월 만에 자초하여 핵심 인사들은 떠나고 자금난에 봉착했으며 부실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가 문을 닫자 그는 실직자가 되었고 먼 타양에서 동종업계 일자리, 그것도 전에 영국에서 일하던 것보다 낮은 직급의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은 나와 리처드에게 교훈을 주었다. 지식과 역량이라는 2단계를 건너뛰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그런 시도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 어떤 길을 수락할지, 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생기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처음 2 버킷을 먼저 채우며 살면서 어떤 지진을 겪어도 흔들림 없이 오래 받쳐줄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나는 경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사건을 경력 지진이라고 한다. 업계 전체를 파괴할 기술 혁신, 고용주의 해고 조치, 창업한 회사의 파산 등 어떤 것이든 경력 지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2 가지가 있다. 인맥이 끊기거나 자원이 없어지고 평판에 흠집이 날 수는 있어도 이미 습득한 지식과 역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식과 역량이라는 2 가지 내공은 명줄이자 토대이며 가장 확실한 미래 예측 변수다. 원칙.
5버킷을 순서대로 채우라. 지식을 응용하며 역량이 된다. 지식을 더 확장하고 응용할수록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맥 확장, 자원 확충, 평판구축이라는 보상이 따라온다. 우리가 가진 버킷을 바른 순서대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금을 쌓아두는 자는 잠깐의 부를 누린다. 지식과 역량을 쌓은 자는 평생의 부를 누린다. 진정한 부는 지식과 역량이 좌우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셨나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질문과 실천이 이 책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문장이 하나쯤 살며시 놓이길 바라며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